네, 시장과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을 전합니다. 첫 번째 뉴스픽은 방금 들어온 삼성전자 소식을 전합니다. 삼성전자가 36기가 12단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E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36GB 12단 HBM3E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 기술을 통해서 D램을 12단까지 수직으로 쌓아올려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HBM3E 제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HBM3E에서 12단 적층 제품을 구현한 건 삼성전자가 처음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8단 24GB 5세대 HBM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12단 HBM3E는 1초에 30GB 용량의 4K 영화 40편을 업로드할 수 있는 속도를 지원합니다. 전작인 4세대 8단 제품보다 성능과 용량이 50% 이상 개선된 게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서버 시스템의 인공지능 학습 훈련 속도도 34% 향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올해 상반기 양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4기가 8단 HBM3E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의 공급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미국 마이크론이 현지 시간 26일 5세대 HBM3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직 공급을 시작하지 않은 5세대 제품을 마이크론이 먼저 양산했다고 밝힌 겁니다. 마이크론은 이번 발표에서 고객사인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사 5세대 HBM이 엔비디아의 차기 GPU H200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최초로 개발한 12단 제품도 다음 달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HBM 시장의 선두인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8단 HBM3 초기 양산을 시작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고객사 인증을 완료해 본격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더불어 삼성전자가 최초로 개발한 12단 5세대 HBM 제품도 순조롭게 제품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 경쟁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3 제품이 다음 달 본격 양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콘텐츠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프로그램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반도체 특히 AI 쪽, 반도체 쪽 생태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경쟁 얘기 좀 취재 기자와 나눠보도록 할게요. 산업부의 정재홍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일경이라 그랬죠. 일경의 투자 자금을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또 손정희 회장이 130조에 달하는 투자금 모아서 뭐 일종의 AI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거 정리 좀 해볼까요? 워낙 어떻게들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네. 사실 전체로 7조 달러 이상이니까 뭐 일경이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죠. 말도 안 되는 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이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한 1,0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한 133조 원에 달하는 어떤 반도체 투자 펀드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가 관련 소식을 좀 전달을 했고요. 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좀 재밌는데 일본의 창조신의 이름을 따서 프로젝트명 코드명이 이자나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어쨌든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 총 1,000억 달러 가운데 이제 300억 달러를 소프트뱅크가 출자를 하고 네. 나머지 700억 달러를 이제 외부 투자 자금으로 모아서 집행을 한다는 건데 지금 손정희 회장은 사실 샘 얼트먼의 이제 오픈AI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자립 구상에도 조금 협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 반도체 펀딩은 그것과는 좀 별개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펀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트먼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동의 투자 자금들을 좀 끌어들여서 네. 엔비디아가 현재 독주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견제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규모 면에서 아까 이제 샘 알트먼이 일경, 우리 돈으로 거의 일경이지 않습니까? 일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130조 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일경은 얘 너무 질렀네. 이거 현실성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130조가 현실성 있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43년까지, 42년까지 투자하는 한 300조 원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구상하는 게 좀 더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샘 올트먼은 사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가 궁금한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돈으로 어떤 기술로 누구와 협력하는지, 지금 이 AI 반도체를 패권을 둘러싸고 어떤 지형을 만들어 보는 것을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트먼도 이제 손 회장도 이제 강력한 무기를 좀 하나씩 보유하고 있거든요. 뭐 올트먼이야 당연히 챗 GPT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네. 손 회장은 이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한 90% 가지고 있는 ARM, 즉 ARM의 지분을 좀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습니다. AI 반도체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최근에 이제 ARM의 주가 흐름세도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ARM은 사실 이제 저전력 반도체 프로세서를 설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199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사실은 PC 시대의 주목을 별로 받지는 못하다가 이제 모바일 시장이 도래하면서 좀 성장이 좀 커졌던 그런 기업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은 뭐 최고의 패밀리스라고 올라와 있죠. 이를 기반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 CPU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은 ARM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잖아요. 한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에 인수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가치는 더 커졌죠. 이때 이제 GPU와 더불어 지금 만들고 있는 GPU와 더불어서 ARM의 설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CPU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이제 가치가 좀 있고,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슈퍼칩도 사실은 ARM의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의 이런 어떤 AI 반도체 구상에 ARM의 중심이 놓일 가능성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세력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들이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자금 투자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상은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인공지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것 하나와 또 이제 전공정이나 후공정에서 어떤 제작 지원 시스템을 마련을 해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입지는 좀 다소 좀 명확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지금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HBM을 비롯해서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어쨌든 AI 메모리를 주력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입지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 시장 지배력을 인정받고 있어서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와 차세대 HBM이죠. HBM4에 대해서 협력이 기대되는, 그러니까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좀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는데, 네.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에는 다소 뒤처지는 모양새고, 파운드리에서는 뭐 압도적 1위인 TSMC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로막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설계부터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한 번에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술력을 높여서 그런 타도 엔비디아를 외치는 TSMC의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반진영에 대해서는 그런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3나노 GAA 2세대 제품을 올해 이제 양산을 할 텐데, 네. 이후 이제 내년부터는 2나노 초미세 공정에도 그런 양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고요. 근데 이번 주에 21일 날 미국 세너제이 인텔 행사에 샘 알트만이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텔에서 보는 첫 파운드리 행사인데요. 네. 삼성전자로 치면 삼성 파운드리 포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를 모집해서 우리 기술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텔이 이 행사를 처음 여는데 샘 올트먼이 여기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45분 동안 이제 노변 담화라고 해서 이제 뭐 챗파이어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근데 참석자들이 조금 두드러집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도고요. 르네하스 ARM 대표 등이 참석하는데, 또 미국 상무부 장관인 러먼도 장관도 참석을 합니다.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 TSMC와 삼성전자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고, 올해 이제 2나노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TSMC와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인텔에 좀 반도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네네. 이런 반도체,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둘러싼 반도체 지형, 그리고 여기 엮여 있는 AI 반도체까지 좀 주목이 되게 크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일 신경 쓰이는 건 그겁니다. 인텔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인텔이 좀 뒤쳐져 있긴 합니다만은 대놓고 이제 막 지원을 하니까, 옛날 같으면 WTO 제소도 할 텐데 이제는 WTO가 힘도 잃어버린 상태라. AI를 두고 반도체 쪽의 경쟁들, 그리고 최근의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업부의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뛰어든 미국 인텔이 공격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1.8나노 양산을 시작하고 오는 2027년엔 세계 최초로 1.4나노 공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아시아에 뺏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뜻인데 이 삼성을 넘어 TSMC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게 그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후발주자 인텔이 공격적인 기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시작 이후 첫 고객 행사를 진행한 인텔은 이날 본격적인 사업부 출범을 알리며 2027년 1.4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announcing Intel 14A for the first time. You can think about this like 1.4 nanometer technology, but Intel 14A venturing deeply into the angstrom era. 14A, first processing. 내년으로 예정된 1.8나노 양산을 올해로 앞당기고 앞으로 3년간 미세 공정 기술력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1나노대 초미세 공정을 무기로 2030년까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2위로 올라서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겁니다. 지난 2021년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한 인텔의 현재 시장 점유율은 1% 남짓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반도체를 1.8나노 공정으로 수주하면서 수주 물량이 15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연매출이 2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인텔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간 기업인 인텔의 이번 행사에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화상 연결로 참여했습니다. Intel is this country's champion chip company. It's an American champion company of a very huge role to play in this revitalization, and I'm excited. I'm ready to go. We did a big announcement yesterday. There's more to come.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인텔의 추격에 삼성전자는 5년 내 시장 1위인 TSMC를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3나노 출하 2주년을 맞아 조만간 2세대 게이트올 어라운드 제품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2나노 공정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초미세 공정에서 높은 수율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삼성의 강점입니다. 폭발하는 AI 반도체 수요 속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3강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